지금부터 6월 모의평가 라이브 1부 선배들의 리얼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진행할 건데요. 이쪽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학번 정요나 멘토입니다. 1년 만에 6월 모평을 다시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 19학번 임나은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알찬 소식들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19학번 원서영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쟤보단 낫지에서 그 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라이브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9학번 수영전공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 연세 막강 의예과에서 수능 만점자를 맡고 있는 김수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학번 배유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많은 조언과 팁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먼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앞에 있으신 그 팻말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O 또는 X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6월 모평을 잘 봤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잘 보신 분들은 O, 좀 못 봤다, 아니면 너무 못 봤다 이러신 분들은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O 두 분에 X 네 분 나왔네요. 먼저 O를 해주신 우리 요나 멘토님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엄청 잘 본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원래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막 준비하지도 못했었고 그런 수능 성적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고3 3월 모의고사를 되게 정말 많이 잘 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네 하고 있다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요나야, 우리 수시랑 정시랑 같이 준비해볼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최저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걸 얻고 이제 공부를 한 달 정도 빡세게 해서 6월에 조금 성적을 잘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그때 내신을 아무래도 더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 연계 작품을 못 챙겨서 6월 모평 때 문학 연계가 정말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못 챙겨서 국어가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번엔 험난했던 수험 생활을 무려 2번이나 거친 이화여대 나은 멘토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때 현역 때와 반수 때 둘 다 되게 나름 잘 봤었는데요. 그때 현역 때는 원래 제가 6평 전까지는 별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랬는데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6월에 되게 성적이 쑥 올라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반수 때도 제가 사실 현장 응시를 그때 못했었는데 제가 혼자 이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풀어보니까 나름 잘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 성격이 사실 막 잘 봐가지고 기분 좋긴 한데 되게 막 불안해하는 성격이어서 현역 때도 막 이게 거품은 아닐까, 그냥 운 좋게 잘 본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했고, 반수 때도 사실 현장 응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다는 점에서 되게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좀 다소 못 봤던 저희 네 분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영 멘토님. 네, 저는 정말 망한 케이스인데요. 탐구 영역을 특히 더 망했어요. 제가 이제 3학년 올라와서 내신에 정말 올인을 하고 막 대회 준비도 저는 같이 했거든요. 그러느라 좀 상대적으로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서 되게 망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그 배너를 이렇게 띄워줘요. 그 컴퓨터로 확인을 하면. 근데 딱 배너가 딱 뜨는데 진짜 와, 이게 내 성적인가 싶은 거예요. 등급이 그냥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저희 쌤이 또 팩폭을 막 날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하셨나요? 최저 맞출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약간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6평을 2번 치렀습니다. 근데 사실 2번 다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처음에 고3 때는 못 볼만 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막연한 자신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받았던 성적으로면 이 정도 레벨은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여기에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재수 때는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도시락 싸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또 혼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걸어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페북에 대학생 애들 놀러 다니는 거 보면서 저도 내년엔 진짜 반드시 저렇게 놀러 다니겠다 라고 마음 먹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했는데 6월을 망해서 정말 그때 암담했고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2살 차이입니다. 근데 6월 보고 동생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삼수를 해야 되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되게 처참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수능 만점자 6월 모평을 망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 수석 멘토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 만점자가 망하면 뭐 얼마나 망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능 만점자들은 6월, 9월 다 그냥 뭐 거의 다 만점이었겠지 아니면 뭐 전체에서 막 2개 틀렸는데 막 울었나 막 이런 생각 할 텐데 전체에서 2개 틀리면 정말 행복하겠죠. 진짜 좀 심하게 망했었어요. 저는 반수를 했을 때 6월까지 공부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6월에 이게 좀 변명이 될 수는 있지만 변명을 했죠. 그리고 1학기 때는 공부 많이 안 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보지 못했거든요.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 도서관에서 봤으니까 야 내가 현장에서 못 봤으니까 못 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가 80점 초반이 나왔고 그러니까 3등급 중반대가 나오고 이제 자신 있던 수학과학도 제가 원하던 점수가 안 나왔죠. 과학 같은 경우는 제일 자신 있던 화학이 40점이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성대의 유지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평 일주일 전부터 코감기에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 소화불량까지 와서 그 당일에 되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막 국어 시간에 비문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콧물이 나가지고 휴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막 점심 식사 후에는 막 영어를 봐야 되는데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평 성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막 국어는 막 항상 안정적인 1등급을 받아서 되게 자신에 차 있었는데 막 2, 3등급 사이가 막 나오고 사탐 과목도 막 3등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각 멘토님들의 경험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6월 모평 성적이 수능 성적과 비슷했다 아니면 전혀 달랐다로 O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전부 다 X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유지 멘토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달랐나요? 네, 막 엄청 달랐던 건 아닌데 당연히 6평 때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으니까 그때보다는 잘 봤던 것 같은데 이게 6평 성적이 꼭 수능 성적이 절대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 친구들도 막 6평보다 훨씬 못 본 친구부터 막 수능에서 진짜 대박난 케이스까지 되게 다양했어서 그리고 그때 저희 수능 때는 이제 저는 현역인인데 2019 수능이 국어가 되게 수능 당일날 출제 기조가 엄청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되게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 만점자 멘토님은 어떻게 다르셨나요? 같았으면 여기 못 있죠. 같았으면 아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르니까 난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초등학생 때는 뭔가 숙제 같은 걸 안 해오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3 수험생들도 뭔가 6월을 못 보면 너무 큰일 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6월은 6월인 거고 수능은 수능인 거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9월 국어 1등급 중에 25%만 수능 때도 1등급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1등급을 못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등급을 받았기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2등급을 받았기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이고 또 성적이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유명한 말이 있죠. 구잘수망 아니면 뭐 상원학평이 수능 성적 그대로 간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당연히 모의평가와 수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의 땀과 이런 게 다 반영된 게 수능이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그때 모의평가를 보고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면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걸로써 모의평가 역할은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멘토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6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정말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6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었다면 지금쯤 재수학원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4개월 정도 남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6월 모의고사를 못 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말 있잖아요. 1학년 기말을 되게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가장 잘 본 시험에 속할 정도로 열심히 봤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제가 6월 모의고사에 특히 망했던 탐구 영역을 다시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의 시간에서 사실 개념을 더 쌓는다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부족한 점을 메꾸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메꾼다면 충분히 수능 성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6월을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은 멘토님 네, 말씀 맞아요. 들어볼까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되고 제가 현역 때 제가 6평 성적이 진짜 수능 성적이었으면 이제 수능을 2번씩 보진 않았겠죠. 네, 특히 6평은 전범위도 아니고 수험생도 전체적으로 다 유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능과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을 독립시행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 말에 공감을 해요. 혼조. 그래서 네, 6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6평 성적이 6평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6평 성적이랑 수능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6평을 잘 봤었는데 수능을 좀 상대적으로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은, 원래 제가 사회탐구 과목에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윤사랑 생인을 해서 프로 윤리러였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했었고 나름 자신도 있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어랑 수학이 좀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항상 점수가 오락가락해서. 근데 수능 당일에 가보니까 오히려 사회탐구를 조금 못 보고 국어 수학을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능 당일이라는 게 내가 여태까지 머릿속에 쌓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 주변의 환경들, 뭐 내가 그날의 컨디션, 심리 상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6평이랑 수능을 정말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반대가 된 케이스네요. 네, 많이 네. 좀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6월 모평 이후에 어떻게 수험생활 동안 그 학습법을 했나, 공부 방법을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굉장히 실전에 원래 약한 스타일입니다. 네, 제가 원래 연습하던 거에 비해서 실전에 잘 안 나온다고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실전에 약하고 또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굉장히 내면이 소심해서 큰 시험 같은 게 있을 때 손을 떱니다. 네, 그래서 불안해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6월 모평을 치고 어떻게 그것을 고쳐야 될지를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모평을 치기 전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그 7시부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망쳤죠. 시험을 망치고 그 기록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계속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을 거고 이게 문제였을 거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정말 오답 노트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 외적으로 오답 노트뿐만이 아니라 그 6평 때 내 마인드, 그 다음에 환경, 뭐 이런 사소한 습관들까지 하나하나 다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5평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다른 시도를 했었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수능 때까지 이제 똑같은 저만의 그 행동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팀은 두산 베어스인데 야구 그 물통을 여기다 놓고 시계는 여기다 놓고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배치하면서 저만의 그런 일종의 루틴 이런 거를 많이 만들면서 했던 것 같고, 공부법은 저는 국어를 일단 6월 때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기본만 계속 갈고 닦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6월 5평이 지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시간이 날 때 아침 8시 40분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국어 모의고사 한 회씩 푸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고, 환경은 일부러 공공도서관 같은 좀 소음이 많은 공간을 이용하려고 했고, 막 어떨 때는 공사 중이기도 했어요. 막 옆에 고등학교가 공사 중인데 일부러 가서 옆에 테이블에서 하고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왔나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 비행기가 지나갔어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다음 멘토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멘토님 있으시면. 제가 네네. 하고 싶은데요. 저는 6월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월이 별거 아닌 거는 6월 성적이 별거 아닌 거거든요. 6월에서 중요한 거는 성적이 아니라 내가 이 6월 평가원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잘 보았으면 내가 잘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못 봤으면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제가 이번 수능 때 뭔가 잘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조금 운 좋게 잘 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좋게 말하면 겸손. 그렇죠. 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잘 볼 때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항상 공부하던 대로, 항상 푸는 대로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다. 그리고 난 되게 열심히 몰입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시험은 실수도 웬만해서 잘 안 나오고 모르는 게 아니면 틀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내가 과연 제대로 몰입을 했나? 내가 어떤 느낌으로 풀었지? 라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성적은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저는 80점 나왔던 게 뒤에 있는 지문 세 지문을 다 못 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세 지문을 못 푼 거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 앞에 있는 거를 풀 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지에 되게 많이 이제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몇 점이 나왔는지 이제 이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 뭔가 하던 대로 안 됐다 하면 9월에는 그게 이제 원래 하던 것처럼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9월에는 그게 돼서 9월을 다 맞출 수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6월 이후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6월 이후라고 크게 공부 방법이 다를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6월 평가원 때 제대로 풀었는가, 그래서 만약 못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6월 5평 때 부족했던 거를 그 이후의 학습법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다시 더 나아지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되게 논란이 될 만한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6월 평가원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6월 평가원 준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6월 평가원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정말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6월 평가원으로 수능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6월 평가원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태도 자체가. 네. 이번에는 유지 멘토님? 저는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국어를 진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짜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6평 전까지.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그 6평 이후로는 그 제가 국어가 약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비중을 전보다 더 늘렸던 것 같아요. 막 인정을 하신 네. 그러니까 이게 6평의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부족한 게 뭔지 그 과목에서 어떤 파트에 제일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게 그게 모의평가가 주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 이후에도 되게 저는 비문학 파트가 되게 약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구조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분석 같은 걸 하면서 그러니까 실전 연습도 많이 해보고 또 나름 분석 연습도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문학 지문 연계되는 게 실제 그 시험장에서 느끼는 게 되게 체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노력이 약간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 게 이제 9평에서 마킹 실수 하나 2점짜리 한 거 빼고는 다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멘토님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저. 네. 근데 그 취약한 거를 보충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요. 그런 딱 국어만 망했다고 국어만 파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이제 주의점이에요. 취약점이 있다고 그것만 파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그 틀린 거를 토대로 약간의 강약은 조절하되 그런 거를 되게 이것만 판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른 과목에도 되게 악영향이 미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음 시험이 6평 끝나고도 교육청 평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에서도 되게 시험 하나하나에 그렇게 되면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험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점을 보완하되 네. 결코 다른 과목은 소홀히 하지 말자. 네. 네. 휘둘린다는 말 되게 네.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네, 이게 저 이 과목 열심히 했는데 이 과목 맞아요, 튕기느라 맞아요. 다른 네. 과목 떨어졌어요. 네. 이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세영 학생?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6월 5평 이후에? 전 두 가지의 문제점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도 마찬가지로 실전에 대한 대비가 정말 안 돼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그냥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전에 대한 대비 같은 경우는 전 6월 모의고사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렸거든요. 왜냐면 막 성과원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걸 못 보면 막 이제 좀 대학 문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멘탈이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틀리면 등급이 떨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4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틀리면 등급 하나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그 문제에 집착하느라고 저는 6월 모의고사 때 거의 다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선 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9월이랑 수능 때는 특히 수능 때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저 어려운 걸 풀면서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고 계속 그 마인드로 풀었어요. 저 그래서 생각보다 국어를 괜찮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두 번째 공부량이 그냥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리고 사탐을 제가 막 엄청 많이 쳤다고 했잖아요. 탐구 영역을 매우 망한 이유가 제가 개념을 딱 한 번만 돌리고 시험을 그냥 봤거든요. 겨울방학 때 본 게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이제 문제집을 딱 이제 사탐 2개잖아요. 그래서 생윤이랑 사문을 정하고 그 문제집을 풀되 20%만 그러니까 시간을 할당량의 20%만 문제를 풀고 나머지 80을 풀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되게 애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푼 다음에 진짜 막 형광펜이든 파란 펜이든 사용해서 풀이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 영역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빵꾸 나는 부분이잖아요. 흔히 빠지는 함정 선지 이런 게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는 다 맞았고 수능 때도 다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프리집을 갖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 버릴 수가 없어요. 아,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과외 같은 거 할 때 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칼럼 같은 데서. 네. 이현아 멘토님? 저는 뭔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살짝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학종 준비랑 수능 준비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부터는 자소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정신없이 쓰다 보면 하루가 다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자꾸 시간이 안 맞고 하니까 스스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확실히 정해서 분배를 해서 나만의 일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점심 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점심 먹은 다음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자소서를 쓰고 그다음에 저녁 먹은 후부터 밤까지는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정해서 수능 구평하고 수능까지 계속 그렇게 루틴을 정해서 했었고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 국어 연계를 좀 더 많이 챙겼었고 또 제가 인강을 원래 잘 안 듣다가 6월 모평을 보고 수학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인강을 들어봐야겠다 해서 현두준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뉴런 커리가 보통 겨울방학에 끝내잖아요. 근데 제가 6월, 7월 이쯤에 뉴런을 시작을 해서 남들이 다 드릴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뉴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바쁘게 하고 막 하루에 강의를 한 5, 6개씩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도를 빨리 빼는 거에 집중을 했었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릴을 친구들이 드릴 끝낼 때 저도 같이 드릴을 끝낼 수 있게 따라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했었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물론 그게 완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뭘 시작해도 될까? 아니면 뭘 바꿔도 될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잘못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오히려 급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정말 다급한 마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배수의 진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메가스터디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수험생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현아 멘토님. 네, 저는 이제 특히 수시 전형이랑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원서 접수 아마 올해는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9월 모평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 마무리하고 생기부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은 모평에 정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꼭 6월 모평 이후부터라도 꼭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서 9월 모평이 다가오고 원서 접수가 다가와도 절대로 자기가 공부하는 환경에 변화가 없게 공부하는 시간이나 그 시간 조절 같은 거에 변화가 없게 해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패턴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후배분들 이제 첫 평가원 시험인 만큼 정말 떨리실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저 당시에도 되게 불안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너무 의미부여를 해서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이제 점수 나오면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고 맛있는 거 먹고 한번 하루쯤 푹 쉬시고 다시 수능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선 힘들었을 수험생분들 되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 그런 수고의 과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의의를 부여하셨으면 좋겠고 수능을 6월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본다는 그런 법칙도 없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수미잡이라는 건데 수능 미만 잡이거든요.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방심하시지도 말고 또 좌절하시지도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그대로 공부하시고 과정에 치중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저도 먼저 6월 모의고사를 보신 많은 수험생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예체능 담당이니만큼 실기를 이제 준비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분명히 이제 실기에 대한 자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뭐 미리 실기를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자기 성적을 첫 평가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한 대학을 정해서 실기 연습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 6월 모의평가가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분명히 수능 때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6월 모의평가 때 못 봤다고 저는 체대니까 체대 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을 한다면 수학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로 너무 일회일비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기와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더 나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는 명언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명이 깊어서 언젠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꼭 그 일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수능 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평가원 별거 아니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적이 나왔으면 지금쯤이면 6월 평가원 성적을 까먹으셔야 됩니다. 잘 봤든 못 봤든 잘 봤어도 그 성적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좀 덜해지면 안 되고요. 못 봤기 때문에 전략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유명해진 말이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달리기 가장 빠른 이유는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이제 되게 해석을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 이 말이 저희한테 되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은 100m 달리기 정도거든요. 되게 빨리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되게 급박하게 지나가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이 100m 달리기에서 가장 빨리 달렸다는 거겠죠. 그 중에서 되게 숨겨져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제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반수생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갈 생각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결승까지 계속 뛰어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6월일 잘 봤든 못 봤든 끝까지 결승선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멘토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6평 성적이 어떻든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6평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수능 때까지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멘토분들이 다 X를 드신 것처럼 6평 성적이 절대 수능 성적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여름방학이 다가올 텐데 다가올 여름방학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과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멘토님들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신 선생님들의 6월 모의평가 과목별 총평이 있겠습니다.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 메가스터디 장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